부동산이 노후 자산의 독이 되는 순간. 노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그래도 집 하나는 있잖아요. 이 말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섞여 있다. 마치 모든 걱정이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오랫동안 자산의 왕좌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집 한 채로 인생을 건너왔다. 문제는 그 성공 경험이 그대로 노후에도 유효하다고 믿는 순간부터다. 부동산은 노후 자산에서 약이 될 수도 있지만 특정 시점을 넘기면 아주 조용하게 도구로 바뀐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이 글은 부동산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동산이 언제부터 노후 자산을 갉아먹기 시작하는지 그 경계선을 짚어보려는 글이다. 1. 부동산이 자산에서 짐으로 바뀌는 시점. 젊을 때 부동산은 성장 자산이다. 대출을 활용하고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며 시간이 편히 되어준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 소득은 줄거나 사라지고 대출은 여전히 존재하거나 관리비, 보유세, 수리비는 꾸준히 나간다. 이때부터 부동산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을 요구하는 존재가 된다. 문제는 이 비용이 생각보다 작지 않다는 점이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큰 한 방의 손실이 아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작은 고정비의 누적이다. 집은 그대로 있는데 통장은 점점 가벼워진다. 이 시점부터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구조물이 된다. 2. 언젠가는 팔면 되지라는 가장 위험한 생각. 부동산을 가진 노후 세대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필요하면 나중에 팔면 되지.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하다. 노후의 나중은 생각보다 선택지가 적기 때문이다. 시장이 좋을 때 팔 수 있을까? 몸이 불편해졌을 때 이사 결정이 가능할까? 자녀와의 이해관계는 단순할까? 세금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바로 현금화되는 자산이 아니다. 특히 노후에는 시간, 체력, 판단력이라는 자원이 동시에 줄어든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약해진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금만 더 있다가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조금이 몇 년이 된다. 3. 거주용 부동산이 만드는 착시.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사는 집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소비재다. 집값이 10억에서 15억이 됐다고 해서 그 차익을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팔지 않는 한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오히려 집값이 오를수록 보유세, 종부세, 관리비 부담은 커진다. 노후 자산에서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의 흐름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거주용 고가 부동산은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구조일 수 있다. 현금은 안 나오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 심리적 안정 때문에 결정을 미루게 된다. 이게 반복되면 부동산은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움직임을 막는 갑옷이 된다. 4. 임대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월세가 나오니까 괜찮다. 이 말도 절반만 맞다. 임대 부동산은 분명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노후로 갈수록 고려해야 할 변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공실 리스크, 임차인 관리, 수리보수 비용, 정책 변화, 세금 구조 변화. 젊을 때는 감당할 수 있었던 번거로움이 노후에는 체력과 정신력을 갉아먹는 일이 된다. 특히 건강 이슈가 생기면 임대 부동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부담이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월세 금액이 아니라 그 월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계속 개입해야 하는 구조인가다. 5.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노후의 위험. 노후 자산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는 이것이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생활비는 그때그때 다른 곳에서 조달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항상 불안이 따라다닌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건드리는 순간 삶의 터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이 부족해도 부동산을 안 건드린다. 그 대신 지출을 줄이고 하고 싶은 걸 미루고 삶의 반경을 좁힌다. 이때부터 노후 자산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6. 부동산이 독이 되는 정확한 순간. 정리하면 부동산이 노후 자산의 독이 되는 순간은 이렇다. 부동산이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할 때, 의사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이유가 될 때, 그래도 집은 지켜야지라는 말로 삶의 선택을 포기할 때, 자산이 아니라 불안의 원천이 될 때, 이 순간부터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내부에서 서서히 균열이 생긴다. 7. 결국 노후 자산의 핵심은 선택권이다. 노후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다. 선택권이다. 오늘 외식할 수 있는 선택권. 여행을 갈 수 있는 선택권. 집을 줄이거나 옮길 수 있는 선택권.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을 선택권. 부동산은 이 선택권을 넓혀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다. 차이는 단 하나, 비중과 구조다. 부동산은 여전히 강력한 자산이다. 하지만 노후에까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노후 자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부동산이 그 자유를 지켜주고 있다면 약이다. 그 자유를 갉아먹고 있다면 아무리 값비싸도 독이다. 그리고 이 판단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야 한다. 노후에서는 결정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기 때문이다.